다음은 남북전쟁 시대입니다. 자, 남북전쟁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핑커튼의 육군 첩보부가 활약해서 링컨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아내서 암살을 방지한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남북전쟁의 배경은 여러분 노예제도 때문이라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육군 첩보부 활약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운동 시대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노동자 운동은 왜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유럽에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어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죠. 유럽에 있으면서, 런던에 있으면서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유럽 전체에 퍼진 거예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게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이거든. 그게 이제 미국까지 넘어온 거야. 미국에 넘어오니까 미국의 노동자들도 빼빠지기 일을 했는데 돈은 그 사용자들 사장이 다 벌어가고 하니까 야,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심심하면 파업을 하거나 뭐 공장에 불을 지르거나 이런 데 많이 벌어졌어요. 거기다가 불경기가 돼가지고 근로자들은 또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하여튼 격렬한 노동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뭐 70년대 뭐 이때 80년대 노동운동을 좀 많이 했죠. 뭐 그래서 경찰하고 충돌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동운동이 회사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공경찰은 거의 사용자 편이었어요. 미국도. 그 다음에 민간경비 업체가 노사분기에 개입을 해요. 어떻게 개입하느냐. 막 파업을 하거나 방화를 하면은 민간경비 업체하고 근로자, 그 회사 사장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거야.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파업하는데 공격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경비 회사 입장에서는 노사분기에 개입을 하지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래 노동자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될수록 민간경비 산업은 더 번창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거 파업하는데 민간경비 회사에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경찰이 진압해야 된다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공경찰이 무기나 민간경비 회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압하러. 그러니까 핑커튼이 만든 회사 또 나중에 번즈라는 회사 사람들입니다만 핑커튼의 번즈 같은 사람이 만드는 경비회사가 굉장히 번창하는 시대가 노동자 운동 시대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노동자 운동이 경해질수록 민간 경비는 오히려 번창했다. 여기에 전반적인 특징인데 단 한 가지. 이 홈스테드 파업 분쇄 사건이 터지면서 민간 경비 산업의 발전이 일시적으로 방해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홈스테드 파업 분쇄 사건은 민간 경비 산업의 발전을 일시 제한 사건일 뿐이고 전반적으로는 노동자 운동 시대는 민간 경비 산업이 크게 성장한 시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됩니다. 자, 홈스테드 파업 분쇄 사건은 1892년도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고종시대죠. 고종시대입니다. 갑오 경장이 일어나기 전 그쯤 시대를 보시면 되겠어요. 조선시대 말기 이래 보면 되겠죠. 자, 이 사건은 철강원 카네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철강회사의 의뢰를 받은 핑커튼 회사의 경비원 300명이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구사대로 투입된 거예요. 민간경비에서 경비원이 구사대로 투입된 거죠. 구사대로 투입해가지고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 노동자들하고 격렬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핑커튼 경비원 7명이 죽고 철강 노동자 파업 참가자 9명이 죽어요. 16명이 죽었죠.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해요. 심각한 문제죠. 이거. 이런 문제 생기니까 국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앞으로 미국의 정부기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민간경비원을 고용해서 안 된다. 민간경비원을 고용해서 뭔가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의 이름이 바로 핑커튼 법이라고 불러요. 핑커튼 액트라고 부르는 것인데 핑커튼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니까 민간경비회사는 정부기관하고 무슨 경비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정부기관이 상당한 고객이었는데 그 경비계약을 못하게 되니까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이 일시적으로 위축됩니다. 그게 바로 홈스테드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후의 어떤 민간경비 상황입니다. 1차 대전은 1914년부터 18년 사이에 일어났죠. 1차 대전 이전입니다. 노동자운동 이후에 1차 대전 전. 이때는 1890년대 초반에 핑커톤법이 제정됐다고 그랬죠. 제정되면서 민간경비 회사의 정부기관이 절대 민간경비 회사의 어떤 업무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그걸 법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노사분기에 어떤 그 핑커톤이라든가 번즈 같은 사람이 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핑커톤과 번즈는 노사분기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 조사 및 수사 업무로 어떤 회사의 어떤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특히 핑커톤은 제가 설명했고, 이 번즈는 윌리엄 번즈라는 사람인데, 윌리엄 번즈는 원래 BI의 수사관이면서 국장 출신입니다. BI는 뭐냐면 Bureau of Investigation입니다. 그대로 하면 수사국이라는 뜻이에요. 법무부 수사국입니다. 법무부 수사국을 1908년도에 만들어서 거기에 수사관 출신이면서 나중에 국장까지 합니다. 수사국 국장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관이죠. 공경찰 조직이에요. BI를 1908년도에 만들고 이것이 나중에 1935년도가 되면 FBI로 바뀌게 돼요. 미국의 연방수사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꾸기 전 단계가 BI입니다. 이거를 발족을 하고 그 다음에 퇴사한 다음에 1909년도 1년 뒤죠. 1년 뒤에 윌리엄 번즈 국제탐정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회사도 스웨덴의 시큐리타스라는 회사에 인수합병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번즈는 법무부 수사관 또는 국장을 하다가 탐정회사를 차리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이 탐정회사는 미국의 금융협회하고 또 계약을 맺어가지고 금융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주면서 수익을 또 창출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틉니다. 그러니까 이게 핑커톤과 번즈는 미국 탐정 민간경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두 사람의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미국은 공산주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소련인 1917년도에 공산주의 국가가 최초로 만들어졌죠. 레닌에 의해서 최초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제도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소련입니다. 1917년도에 만들어졌죠. 공산주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국내적으로는 정치개혁, 청렴성 이런 게 강조되면서 경찰의 부도덕성, 비리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기업들은 경찰보다는 민간경비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사보타지, 테러, 어떤 산업시설 파괴 이런 쪽에 의존하게 되는데, 경찰보다는 민간경비회사의 의존도가 강화되는 그런 시기가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핑커톤 법의 영향으로 민간경비가 좀 약간 위축되었지만 방향을 들어서 조사나 수사 업무로 전환해서 민간경비가 좀 성장하고, 1차 대전 이후에는 경찰의 비리가 많이 폭증하니까 민간경비회사에 의존하는 형태로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은 전쟁 전후에도 민간경비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전후입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가 2차 대전이죠. 자, 2차 세계대전 전입니다. 1939년 이전 상황은 군수산업이 급팽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고 언제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미소 냉전 시대였죠. 그래서 군수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경비업체 소속 공장 경비원에게 보조 군사경찰의 자격을 부여하기에 이릅니다. 연방정부에서. 그러니까 경비원에 불과한 사람한테 보조 군사경찰 자격을 부여할 정도니까 경비원에게 거의 준경찰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공경찰로 일일이 다 감당을 못하니까 공장 경비원에게 군수산업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한 거죠. 그럼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군수산업이 팽창이 되고
군사 보호 임무를 공장 경비에게 맡길 정도로 민간 경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는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난 이후에는 미소 냉전이 계속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소 냉전이 계속되고 우주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요 과학시설,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시설, 중요시설 경비해야 되니까 결국엔 민간 경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간 경비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계기가 된 것도 바로 2차 세계대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정리하면 전쟁은 민간 경비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950년대 이후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때도 역시 사회 불안과 민간 경비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시기입니다.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 강도 절도,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반전 열풍도 굉장히 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트남 전쟁은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있었죠. 거기서 많은 미군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는 반전 열풍이 굉장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흑인들의 폭동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범죄 증가를 인해 가지고 이 범죄 증가를 공경찰인 70만의 미군 공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민간경비 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대 흐름으로 변모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1955년도에 미국 산업경비협회가 만들어집니다. 민간단체죠. 미국 민간산업경비협회입니다. 그것이 2002년도에 국제산업경비협회로 바뀝니다. 뭐 협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민간경비의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지금 한국용역경비협회에 있다가 그 다음에 경비협회가 있죠. 한국경비협회가 있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경비협회가 또 하나 생겼죠. 최근에 생겼잖아요. 이렇게 경비협회가 자꾸 생긴다는 건 민간경비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산업경비협회가 국제산업경비협회로 계층이 되면서 국제산업경비협회가 CPP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CPP 제도가 시험에 난 적이 있는데 CPP 제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입니다. 뭐 글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뭔가 전문적인 방호의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래서 우리 말로는 공인경비사 자격제도, 공인경비사 자격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CPP 제도는 미국의 주정부 관할 하에 주정부별로 시행을 합니다.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주정부의 위탁을 받은 국제산업경비협회가 시행을 하는 거죠. 공인경비사 자격제도를. 이게 CPP입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을 보면 고졸 이하자는 9년이 지나야 되고 전문대 졸업자는 학사학위 소유자는 7년이 지나야 되고 석사는 3년, 박사학위자는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경우에도 2년간은 안전 업무의 책임자 경력이 있어야 CPP 자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사학위에 있어도 실무 경험 책임자 2년, 박사학위 2년, 4년이 지난 사람만 CPP 응시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좀 고퀄리티의 높은 수준의 공인경비 자격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CPP 제도의 시행 주체는 누구냐?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주정부로 봐야 됩니다. 그 위탁받아 하는 거죠. 국제산업경비협회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를 들면 경비지도 자격증 제도도 경찰청장이 자격증을 발급하죠. 경찰청장이 경비지도 자격증 발급 시험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누가 합니까? 누구한테 위탁을 줬어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잖아요. 시험도 산업인력공단이 시행을 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경비지도 자격증 발급권자는 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이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정부 한다는 말도 맞고 국제산업경비협회가 한다는 말도 둘 다 맞다고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CPP 제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중반에는 은행보호법이 또 제정이 됩니다.
은행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은행에 기계경비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기계경비가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가정에도 기계경비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미국에는 어떤 기계경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 일어납니다. 전자공학 분야, 그 다음에 금속공학 분야, 이런 분야의 어떤 혁신이 일어나면서 기계경비가 가정에도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러셀 콜링이라는 어떤 학자는 경비원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비원 자격증 제도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 러셀 콜링.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0년대 이후에 정부기관의 민간경비 이용이 또 증가가 되는데 80년대에는 정부가 민간경비 최대 고객이 됩니다. 핑커톤법이 189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는 민간경비가 위축되었지만 역시 세월이 지나면서 도저히 공경찰로 감당할 수 없는 범죄 문제, 군수산업의 문제 이런 게 생기니까 결국에는 민간경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다시 변화가 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공경찰을 절대 믿을 수가 없다. 미국 경찰에 무전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에는 전부 다 민간경비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민간경비회사에서 시설 경비를 하는 식으로 변모가 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전쟁과 테러, 범죄의 증가는 민간경비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미국의 민간경비 역사를 8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는데 간단히 한번 시간이 좀 많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자, 식민지 시대는 대표적 법 집행관이 보안관, 치안관, 경비원 3개가 있었다. 알아두시고요. 독립부 초기 시대에는 동부 지역은 공경찰이 발달했지만 기타 지역은 민간경비에 주로 의존했고 특히 서부 지역은 황무지가 다름없어서 더욱더 민간경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금광이 발견된 1848년부터는 더욱더 민간경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뜻이죠. 그 다음에 공경찰의 설립 시기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필라델피아 보수는 1838, 금광이 발견되기 10년 전이죠. 뉴욕은 1845, 시카고는 1851, 신시내티는 1852, 그 다음에 볼티모어는 1857인데 다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노예 추적 사설 탐정과 노방노예 송환법이 제정된 시기도 독립후 초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1차 노방노예 송환법은 179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 개척 시대는 금광이 발견된 이후죠. 그래서 대륙횡단 철도가 부설되면서 민간경비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이 동부 지역보다 민간경비 정착이 더 빨리 이루어졌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가 아담스 익스프레스 같은 전문 운송업체가 등장을 하게 되고 철도 경찰대가 창설돼서 철도 주변의 어떤 강철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잃어버린 금괴를 추적하는 사설 탐정이 전면에 등장하게 됐고 이 시대의 중요한 인물은 핑커톤, 그 다음에 장갑차 이용 전문 운송회사를 운영했던 브링스, 그 다음에 전자침입 경보회사를 설립했던 홈즈 또는 홀메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핑커톤의 업적 중에서 중요한 거 1851년도에 핑커톤 전미탐정사무소, 1855년도에 노스웨스트 경찰사무소, 1857년도에 핑커톤 방호 순찰대, 1861년도에 육군축구부를 설립했다. 그 다음에 1884년 이후에는 보석 관련 정보를 집중 관리하면서 사업을 다각화시켰고 1892년도에 홈스테드 파워플랜트 사건을 일으켜서 민간경비가 일시 위축되는 어떤 사건을 부르기도 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주에서 석탄, 금속, 벌목지 등의 경비업무를 다수 수행했고 그 다음에 그 로고는 프라이빗 아일에서 24시간 잠들지 않는다는 로고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건 옛날 로고, 지금은 로고가 요 눈만 있는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시큐리타스에 인수되면서 눈만 있는 로고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로고를 갖고 있으면서 미국 민간개미 역사를 새로 쓴 앨런 핑커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북전쟁 시대는 핑커톤의 육군첩보부가 활약하면서 링컨 암살 계획, 소위 볼티모어 암살 계획을 정보를 입수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서 핑커톤이 링컨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와 불경제에 겹쳐서 격렬한 노동운동이 미국에서 전개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어떤 강력한 탄압이 이루어진 시대가 노동자 운동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역시 강력한 노동운동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공경찰이라는 민간경비 업체에 의뢰하다 보니까 민간경비 산업이 급속도로 번창하는 계기가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번지라는 사람이 BI를 먼저 만들고 국제탐정회사를 1909년도에 만들고 또 금융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금융 관련 사업도 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차 세계대전도 역시 민간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되었고 2차 세계대전은 여러가지 군수산업이 팽창하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어떤 이념 대립, 냉전이 가속화되면서 민간경비 산업이 역시飛躍적으로 발전한 시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0년대 이후에도 각종 범죄 증가, 그 다음에 흑인 폭동 등으로 공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역시 민간경비 수혜가 굉장히 증가했던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CPP 제도를 여러분 제가 잘 알아두라고 설명했고 은행보호법이 제정되고 70년대 가정에도 기회인비가 들어가고 러셀 콜린이 경비원 자격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장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은 미국 민간경비 역사는 대충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미국 민간경비 역사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민간경비 역사를